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많으신 편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고통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생각, 잡념이라고 해요. 승려이자 그만의 삶의 지혜로 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는 오늘의 저자, 구산하기 류주는 반평생을 잡념투성이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잡념을 없애는 방법을 알자 고통에 몸부림치던 인생이 거짓말처럼 밝고 단순해지고 모든 면에서 일이 술술 풀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해요. 그가 깨달은 술술 풀리는 인생으로 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단순하게 생각하는 연습과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질문으로 출발해 볼게요. 앞으로도 계속 잡념 속에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잡념을 싹 걷어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후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당신은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놀라실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잡념을 해소하는 방법을 설명할 테니까요. 원래 잡념은 막연하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념을 없애고 싶다라고 느끼기도 어렵고 자신에게 잡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당신의 머릿속에는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끓고 있을 겁니다. 조금 짜증이 나는 감정뿐만 아니라 갑자기 떠오르는 소리나 영상도 잡념입니다. 아, 짜증난다. 요즘엔 왜 이런 일만 생기지?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해. 또 실수했네. 난 왜 이러는 걸까? 아마도 평소에 떠오르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잡념일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잡념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마음을 상당히 낭비하며 허송세월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붓다가 가르쳤던 합리적인 지혜의 일부분을 소개할게요. 특히 잡념과 같은 마음의 번뇌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알려주는 사고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불교라는 종교에 흥미가 없는 분들도 안심하고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종잡을 수 없던 잡념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되고 잡념을 쌓아두지 않는 사고법을 익히게 되실 겁니다. 붓다의 사고법을 활용하면 어떤 잡념도 해소된다. 잡념이 사라질수록 중요한 일에 직면할 수 있다. 그만큼 훨씬 더 행복해진다. 이 절차를 밟고 산뜻한 인생을 사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잡념투성이일까요? 사실 잡념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가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온통 잡념투성인데도 자신에게 잡념 따위는 없다며 천연덕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잡념을 자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잡념을 자각하지 못할까요? 바로 잡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질러진 방의 상태와 달리 마음은 어질러진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이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관찰력이 매우 뛰어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와 혼란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잡념을 자각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는 현상은 극히 초기적인 증상이에요. 이 현상은
잡념의 원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쉽게 피로해지거나 화를 내는 등 감정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급기야 우울증이나 신경증에 걸리는 등 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황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잡념을 얕보셔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루트를 생각해 볼게요. 기분이 상쾌하지 않다. 하루가 따분하고 짜증이 쌓여간다. 까다롭고 어두운 성격이 되어간다. 결과가 어떨지 대강 상상이 되시나요? 반대로 이런 루트는 어떨까요? 기분이 상쾌하지 않은 상태를 자각한다. 의식적으로 기분을 전환하려고 노력한다. 마음을 밝고 가벼운 상태로 유지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루트를 선택하실 건가요? 후자의 루트를 결정짓는 것이 자각입니다. 마음은 몸과 같아서 관리하지 않으면 더러워지고 병에 걸려요. 최근에 왠지 재미있는 일이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으로 인해 어느새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자각해서 해소한다면 더 나쁜 상황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요. 마음을 언제나 밝게 유지하게 됩니다. 마음을 밝게 유지하려면 지금의 마음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즉, 자각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인 거예요. 알아차림은 붓다가 가르친 번뇌 정화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시험 삼아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이마 언저리를 바라봅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어둠만 보일 거예요. 그렇게 어둠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얼마간 계속하면 무언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뭔가를 생각하려는 의식의 존재를 이미 알아채셨을지도 몰라요. 말로 문장을 만들어 생각하려 하거나 뭔가를 떠올리려 하거나 뭔가를 하고 싶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구를 찾으려는 의식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더 나아가 가슴 언저리에서도 뭔가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마음이 어수선하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분노의 감정일지도 몰라요. 먼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깊은 분노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상대해야 하는 사람을 향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수선한 마음을 주의 깊게 감지하시기 바래요. 그 외에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몸의 감각은 어떠신가요? 체온, 의복에 닿아있는 피부의 감각, 앉아있는 엉덩이의 감각, 바닥에 대고 있는 발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배가 고프거나 피곤하지는 않으신가요? 이처럼 의식을 갈고 닦아서 전신을 두루 살펴보면 다양한 감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머리, 가슴 언저리, 전신에서 일어나는 감각, 사고,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잡념을 버리는 첫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알아차린 사실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말을 내놓는 거예요. 만일 뭔가를 생각하려는 마음을 알아챘다면 생각하려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생각을 했다면 생각했다고 말해요. 뭔가를 떠올리고 있는 상태를 알아챘다면 떠올리고 있다. 이미지가 보이는 상태라면 이미지가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가슴이 술렁거리면 술렁거리고 있다고 말하고,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분노가 있다고 말합니다. 몸의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느끼고 있다, 감각이 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알아차립니다. 더우면 더위를 느낀다고 말해요. 그냥 덥다고만 하면 단순한 반응이 되니 더위를 느낀다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세요. 마찬가지로 배가 고프면 공복을 느낀다 라고 말합니다. 피곤하면 피곤함을 느낀다고 말로 표현해요. 끊임없이 정성껏 행하면 마음은 성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을 사티라고 표현합니다. 말을 함으로써 알아차리는 것은 라벨링이라고 해요. 절에서 수행을 할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꾸준히 실천하는데요. 아침에 잠이 깨면 눈을 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일어난다. 걸으면서는 걷는다. 걷고 있다. 식사를 하면서 먹는다. 먹고 있다. 맛을 본다. 라고 말함으로써 알아차리며 마음을 다해 하루를 보내는 수행을 합니다. 물론 모든 일을 이와 같이 하면 속도가 느려지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생각은 자칫하면 그 자체로 잡념이 돼요. 서두르는 것은 마음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잡념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우선 매일 하는 동작의 속도를 늦추고 정성 들여 몸과 마음을 바라보면서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이나 감정을 떠올리게 돼요. 닥치는 대로 결과를 내려고 서두르기보다는 알아차림을 훈련하면 훨씬 머리가 좋아집니다. 사리 분별을 더 잘하게 되고 집중력이나 기억력도 좋아지죠. 왜 알아차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활성화될까요? 사실 알아차림은 감정이나 사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잡념이 있는 상태는 쉽게 말하면 멋대로 느끼고 생각하는 통제불능의 상태, 즉 마구잡이로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사고나 감정이 들끓고 있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또 한 가지, 의식이라는 마음의 기능이 존재합니다. 의식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능이에요. 의식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기 전에 마음 상태로 육해나 불쾌 등의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중립적, 즉 무반응이며 온화하고도 빈틈없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마음의 기능입니다. 의식을 사용하는 것이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마음의 표층부에서 반응하던 감정이나 사고가 얌전해집니다. 자극하는 대로 반응하던 마음이 알아차림이라는 의식에 의해 억눌려서 조용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잡념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정과 사고와 알아차림을 분리해버리세요. 쓸데없이 반응하는데 마음을 쓰지 말고 의식을 사용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마음의 용도를 전환하세요. 쓸데없는 감정이나 사고는 필요 없으니 버리기로 결심하고 의식합니다. 분노,
분노, 망상하고 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건 탐욕이다. 하고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강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힘이 강해지면 잡념은 생겨나는 순간 사라져요. 불쾌감이 느껴짐을 알아차리면 그 이상의 분노를 만들어내기 전에 싹 없애버리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잡념을 쌓아두지 않고 분명하게 사리를 분별하는 투명한 마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필자가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상담 온 사람은 어떤 기업의 정보 처리 부서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어요. 매일같이 업무 전화로 온갖 불평불만과 욕설과 폭언을 들은 탓에 인격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우울해졌다고 해요.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에게 욕을 먹거나 비판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업무 중에는 불쾌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의식을 이용해서 스스로의 반응을 조심하는 거예요. 이때 마음의 절반을 자신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데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머리 언저리에 손을 댄 채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추천해요.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리면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태를 확인해요. 대화 내용이 어떻든 그저 소리라는 감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저나 상대방 중에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감정에 감정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감정과 사고는 별개라고 했던 분류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만 생각하도록 하세요. 사람은 감정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붓다의 사고법을 활용하면 지금은 사고만 가지고 반응하자 라는 식으로 마음먹게 돼요. 이렇게 마음을 먹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는 반응을 관찰하여 반응하고 있다,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 라고 알아차리세요. 이때 요동치는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정은 곧 사라진다. 반드시 사라진다.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불교에서는 곧 반드시 사라지는 마음의 성질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동치는 감정을 내려놓기 위해 활용하기 좋은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할게요. 쌓인 감정을 손바닥 안에 넣는 느낌으로 꽉 움켜쥐세요.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쌓인 감정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서 손에서 힘을 빼며 부드럽게 살짝 손을 펴세요. 손을 펴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가 되면 감정이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연습하세요. 요약하자면 잡념이라는 마음속 쓰레기를 쥐었다가 버린다는 느낌으로 손을 펴는 거예요.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잊었다 하고 소리내어 중얼거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방법도 좋아요. 잊었다, 잊었다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붓다의 지혜를 배운 당신은 의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잊었다 라고 중얼거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잡념을 버리는 두 번째 방법은 전환입니다. 반응은 자극을 받으면 생기죠. 어떤 말을 듣고 화가 나면 목소리에 반응해서 분노가 생깁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처음에 불쾌했던 기억에 반응한 새로운 분노가 생긴 거예요. 사실 새로운 분노는 머릿속의 기억에 반응해서 생겨나니 상대방과는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반응은 자극과 함께 생겨나요. 그렇다면 자극을 바꾸면 반응도 달라진다는 뜻이죠. 굉장히 단순한 발상이지만 우리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숨어 있어요. 만일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꼈다면 다른 자극으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선 더 이상 반응하지 않도록 상대방과 잠시 거리를 두세요. 그 다음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등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자극을 바꾸고 다른 반응을 유도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는 예를 든 이유가 있어요. 맛있다는 반응은 본능적인 욕구인 식욕이 충족되면서 생기는 강력하게 유쾌한 반응입니다. 마음은 유쾌함과 불쾌함이라는 반응을 동시에 가질 수 없는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쾌함을 느끼면 그만큼 불쾌함은 잦아든다는 거예요. 끓어오른 분노를 달래는 수단으로서 먹는 행위에서 오는 유쾌한 반응을 활용하는 것이죠. 불쾌함을 유쾌함으로 대체하는 것이 전환의 비법입니다. 그러니 먹을 때는 최선을 다해 맛을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는 등의 다른 행동을 하면 맛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아예 방을 어둡게 하고 눈앞에 놓인 음식에 온 정신을 쏟아 들뜬 마음으로 베어물고 맛있다, 맛있어 하고 중얼거리며 먹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잡념을 버리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할게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누가 했던 심한 말이나 아주 옛날에 저지른 실수 같은 어두운 망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돼버렸을까 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싫어하는 사람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곱씹지는 않으신가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우울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힘껏 부릅뜨고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것을 확인하세요. 방 안이 보인다. 창문 밖이 보인다. 햇빛이 보인다.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현실이며 지금까지 눈을 감고 생각했던 일들은 전부 망상, 즉 마음속 쓰레기입니다. 망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이는 사실로 회귀하세요. 보인다 하고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마음에 새기세요. 사실을 의식하는 강한 마음에 반비례해서 쓸데없는 망상과 감정은 안개가 거치듯 사라질 겁니다. 눈을 뜬 사람은 번뇌하지 않는다고 불전에 쓰여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말이죠. 보인다, 서 있다, 누워 있다, 걷고 있다, 숨 쉬고 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사실로 회귀하도록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잡념은 어둠에 빛이 비치듯 싹
날아가다시피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잡념을 버리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전에는 이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더 제시되어 있지만 우선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알아차리고 내려놓기, 전환하기, 사실로 회귀하기. 잡념을 해소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명심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효과를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잡념을 왜 버려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함께 생각해 볼게요. 생물은 육해를 추구하고 불쾌를 멀리하는 양자택일의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이 하는 반응은 먹는 기쁨에서 오는 욕구 충족에 기인한 유쾌한 반응과 위험을 피하는 불쾌한 반응, 이 두 종류뿐입니다. 양자택일의 프로그램은 인간에게도 적용돼요. 욕구를 충족시켜 유쾌를 얻고자 하고 위험이나 악의와 같은 불쾌는 피하려는 발상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사람은 결코 불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쾌를 확실하게 느끼면 반드시 피하려는 반응 프로그램이 작동해요. 지금의 자신이나 생활을 바꾸고 싶다면 불쾌를 자각하는 것이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현재의 상태가 싫다는 마음을 분명하게 의식해야 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대로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불쾌밖에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견뎌야 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것은 생물에게 주어진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내려놓는 순간 길이 열립니다. 사람은 제한된 목적에 매달리는 법이에요. 세상이 준비한 손에 넣으면 행복해진다는 기호를 얻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혹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 누군가를 향한 증오나 원한을 떠안고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지요. 이것이야말로 집착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집착을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어려워요. 인생을 살아가던 중 뭔가 이상하다, 일이 잘 안 풀린다 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아예 놓아버리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하나의 사고방식을 놓아버린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며 스스로를 새롭게 바꿀 수 있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기 위해 이질적인 동기부여를 소개할게요. 자애, 공헌, 집중 모두 붓다의 가르침이 지닌 본질에서 온 것들입니다. 의욕이나 승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는 동안에는 공헌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합니다. 관계 맺음의 기쁨을 잊지 않죠. 과정에 집중하는 일 그 자체를 즐깁니다. 이와 같은 경제를 한다면 더 이상 잡념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고법에 따라 사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에 기초한 삶의 방식입니다. 인생은 당신의 생각 이상으로 풍요롭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보통 미래를 생각할 때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고
잡념이 많아져요. 미래라는 이름의 잡념을 해소하는 법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흔히 결과를 망상해서 사고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불안이 적중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라고 결과에 집착하는 것도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망상만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무의 상태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과 지금 어떤 행동을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미래가 오길 바라면서 살아가려면 앞일을 내다보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먼저 망상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마음을 다해 행하다 보면 바라는 결과는 눈앞에 와 있을 거예요. 붓다가 가르쳤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법은 앞일을 내다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도록 스스로를 계속 독려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성과에 집착해 이것저것 상상하면 생각에 사로잡혀 아예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잘못된 집착에 의해 마음의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집착과 망상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세요. 지금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원인이 정리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법칙에 따라 마땅한 순간에 갑자기 어떤 경지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우리가 중시해야 할 대상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이런 마음가짐을 온전한 체험을 바탕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붓다의 수행법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좋은 미래를 기대하며 이렇게 생각하세요. 필 꽃은 스스로 피어난다. 마음을 다해 지금을 살자. 오늘은 구산하기 류슌 저자의 단순하게 생각하는 연습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의 충실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우리는 평소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 잡다한 생각 때문에 늘 기분을 망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질 때가 많아요. 이걸 평소에는 자각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한 책으로 저는 많은 생각들을 단순하게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이 저자의 책들이 참 생각을